그렇게 많은 소문을 타고 잘 돌아가던 시댁의 음식점에서 발생한 이 엄청난 일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저는 정말 많은 걱정이 앞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아시니 나 정보를 찾아보러 왔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내가 결혼한 지 오래되어 머리칼에 흰머리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나이가 된 것도 충분히 문제였고, 시댁은 나가기 전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집인데 그동안 잘 운영한 집이긴 했지만 아주 유명한 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적당히 큰 가게에 몇 명의 직원들을 두고 운영하는 그런 음식점이었죠. 시댁의 음식점은 소문이 나서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했고 가끔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시부모님께서는 그만큼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손댈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가게였어요.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도록 비법 소스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 소스는 제가 먹어봐도 정말 맛있었어요. 물론 미원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점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본이 일 터지면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서 사업에 영향을 줬어요. 쫓겨나는 사람들은 눈에 띄었어요.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거나 문제를 피하려고 사라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지면 도와주러 갔어요. 전에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잘 되는 일이었고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병이 생겼어요. 갑상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업을 정리해야 했어요. 몸이 변하면서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약은 꾸준히 복용하면서 나아질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병이 죽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병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란 얘기였죠. 따라서 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잘 되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 어때?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성격은 피곤한 완벽주의자거든요. 직원이 6명이 있었음에도 모든 것을 제가 다 해야만 마음이 편했어요. 몸 관리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차라리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느니 내 이름을 건 사업이라면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결국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안 되겠어요. 내가 모든 것을 맡겼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더 스트레스 받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몸도 망가져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든 당신 몸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하니까. 한 가지 일이 아닌데 당신도 쉬어야 할 때니까 욕심내지 말고 사업 정리하자고요. 남편이 동의해 주셔서 저도 결심을 굳히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많이 어려웠고 스트레스도 받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근속 경력이 길어서 받는 월급이 적었어요. 아니라서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가족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죠. 에이고, 그 나이에 이미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직 갱년기도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일에 매달려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저도 이제 갱년기가 올 것 같아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업을 정리했나요? 어머님께서 가끔 도와드릴 필요가 있으면 제가 도울게요.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외향적인 성격이니까요. 어머님의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러 가볍게 운동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 그 전에 가끔 나와서 도와준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눈치 안 보고 부려먹어도 되겠네요. 아무튼 몸 관리를 잘하세요. 가게에서 쓰러지면 큰일이니까요. 가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왔을 때 운동을 한 기분도 들었고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일한 대로 돈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더 좋았어요.
5시간 정도 도와드렸는데 매일 10만 원씩 급여를 받았어요. 아유, 시어머니가 이렇게 10만 원씩 주시면 우리에겐 남는 돈이 있을까요? 매일 오는 건 아니지만 돈을 많이 받는다면 기분은 좋지만 어머님 괜찮으세요? 일 그만둔 후 자주 일하러 오는데 계속 이러다가 나중에 내니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럴 생각은 없어. 내가 줘도 그뿐이지. 걱정 마오. 돈 없으면 10만 원이나 줄까? 그거로 뭔가 살 건, 먹고 싶은 거도 살 건 사고 스트레스도 좀 풀지. 이 돈으로 병원비도 못 내는 걸 생각해라. 딸로서도 그 정도는 못 해줄 거야. 무료로 뭔가 얻을 건 없어. 노동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엄마 진짜 너무 대인배야. 최고 최고. 앞으로도 일 도와줄 테니 자주 불러. 그런 대화를 듣면 우리 시어머니는 쿨할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이런 부분에서만 확실하게 대처해 주셨지. 일에 대한 부분에서만은 쿨하게 대응해 주셨지만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 시어머니로서 잘할 때 아들 타령을 했던 적이 있었지. 아들을 가진 엄마들은 다 그런 건가? 딸을 가진 엄마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아들은 그냥 평범한 회사에서 몰려서 살지 않아? 진정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의 능력이 단지 그것뿐일까? 남편이 큰 일을 하려면 내조가 중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큰 일을 해내는 것도 나의 역할이라고. 어머니는 내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은 평범하지 않아요. 백수 생활 한 번 없이 달려왔어요. 그게 평범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좀 더 해야 하나요? 밥 차려주고 집안일 다 하고 뭐가 더 필요해요? 돈 번 따부 외출해서 뭔가 모르겠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따끈한 밥 차려놓고 마사지 해주는 거 아시나요? 저도 돈 번 따서 식당 운영해왔어요. 남편의 도움이 된 만큼 와줬어요. 아버지도 도와주시잖아요. 절대 어머님은 집안의 기둥이에요. 남편도 전답 세워줘야 해 하시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자기 전에 웃기 시작하니까 유쾌한 척해요. 그러니까 즐거워서 말했어요. 웃는 얼굴에 침덕지덕지 붙여서 호호호호 웃어주세요. 법이라고 나는 모르는 척 친한 척 이야기를 해서 시댁 시어머니가 욕도 못하고 잔소리도 못하고 그냥 답답해하시니까 나는 웃음을 참았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나 빼고 없었고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는 딸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시비를 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가장으로서 힘을 못 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 아들이 있으면 기둥이 바로 서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아들이 없다 보니 그런 힘을 받을 곳이 없지. 아들이라 해도 큰일은 여자가 하니까 딸 둘이 키우고도 우리 집안이 잘 굴러가. 아들은 필요 없어. 아들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되겠지?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나 둘이라도 상주할 사람 없는데 자기 애인 앞세워놓고 장례식 못 치르게 된다면? 세워줄 상주가 없으니. 왕래는 딸들도 상주하니 이 옛날 문화가 없어져야 할 거야. 성별로 차별 지어야 하는 게 말이 안 돼. 많이 이상해. 나의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사는 일을 한다면서도 그녀의 사업 때문에 방치되는 아이들에게 대한 걱정을 품고 있더군요.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사업가로서의 열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과수원을 계속 경영하며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선택들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 컷을 마무리 지으며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실은 잘 몰라요. 제가 과수원 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수화를 친정엄마가 담당했고 과수원을 유지해온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가 지병으로 고생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과수원을 유지해 오셨는데 엄마는 노후 자금을 위해 과수원 땅을 팔 수도 있지만 고생한 만큼 유지해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가게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얼마나 열심히 유지해 오셨는데 한 번에 포기할 수는 없겠죠. 내 몸이 힘이 빠질 때까지는 운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추억이 많이 쌓인 과수원이라 전부 포기하기 어려우니까요. 부친과 친정 엄마는 고생을 하시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과수원은 운영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시면서 저와 동생이 서울대학에 다니고 졸업 후에도 취직해서 성립할 때까지 과일 걱정은 한 번도 안 해도 되었어요. 친정집이 있는 그 동네는 밭이고 논과 과수원이 많아서 서로 나눠 먹기도 했고 파지도 맛있다는데 안 드신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파지는 가지치기를 통해 과실이 자리를 잡는 개념이고 과일 파지를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과수원 일을 하셔도 매번 택배를 챙기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결혼한 지 15에서 6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저와 동생에게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과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친정에서 온 과일을 제일 좋아했어요. 먹는 것과는 맛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친정도 그러셨어요. 과수원에서 일을 하시고 과일을 도매로 판매하시면서 돈을 벌어 살고 계셨어요. 조금 덧붙이자면 서울에 원룸을 주시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좀 돈 많은 부자가 아니셔서 큰 돈은 따로 주시지 않았지만 결혼할 때 준비해 주신 점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친정이 해주신 것이 제대로 안 차린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엄청 큰 땅에서 팔아 돈을 벌겠다는 건 아니셨어요. 한번 농사가 망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만약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날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댁에서는 30년 넘게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누가 수입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결정이 나이니 이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미묘하게 일어나는 기화 때문에도 지옥이 생길 것입니다. 정리하고 돈을 벌지 않고 있어서 회사에서 잘 다니던 우리 남편이 어디서 호기심을 느꼈는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절 정말 많은 고민과 대화를 거쳤는데 나도 언젠가는 이 회사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업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기에 갑자기 계획 없이 사업을 시도하겠다는 말에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어차피 우리 나이도 많고 몇 년 후에는 회사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젊을 때 사업을 시작해야만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의 노후 자금까지 전부 털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쭉 일해도 미래나 희망이 없을 것 같고 다른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라올 때 내가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기회도 오지 않고 그래도 안정된 월급과 사업을 통해 유동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어린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냥 아무 계획 없이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일 잘한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할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함께 사업을 시도해보자는 제안을 받았고 고심 끝에 이번에는 사업을 시도하게 됐어요. 준비를 정말 오래 해왔어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시작했던 건데 직업 말만 듣고 바로 이렇게 마음을 정해버린다고. 물론 월급이 오르는 것도 너무 적고 하니까 그래 사업을 한번 시작해서 큰 돈을 벌어보자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걸 잘 알아. 원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라고 한번 그런 생각을 시작하면 온통 그 생각에서 빠지게 되지 그래서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고 시작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 아이 오래 고민했다 그랬거든. 당신도 사업이라는 걸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혀서 깨지고 하는 거야? 나라고 못하겠어. 나는 지금 연륜도 있잖아. 내가 더 빨리 자리 잡고 더 많이 돈 벌어올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당신이 많이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동안 사업하면서 벌어온 돈으로 우리 집 대출금도 다 갚았고 차도 좋은 차. 앞으로 10년은 더 탈 수 있는 차도 있는데 불안할 게 뭐가 있어? 아,
적자가 나면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월급도 줘야 할 거고, 거래처랑 계약하게 되면 수주 맡길 때 큰 돈도 들어가야 될 거고, 세금도 내야 하고,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집 있고 차 있다고 뭐가 달라져? 그것들도 한 방에 날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월급이 오르는 것도 너무 적고 하니까 그래, 사업을 한번 시작해서 큰 돈을 벌어보자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걸 잘 알아. 원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라고 한번 그런 생각을 시작하면 온통 그 생각에서 빠지게 되지. 그래서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고 시작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 아이 오래 고민했다 그랬거든. 당신도 사업이라는 걸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혀서 깨지고 하는 거야? 에이, 안 날려먹게. 딱 투자할 만큼만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라도 정리하고 발 빼면 되지. 내가 치고 빠지는 거 하는 기가 막히잖아. 어차피 우리 애들도 말이야 몇 년 뒤면 성인이 될 건데 한 달에 500만 원만 벌면 우리 둘이 자는데 노후 걱정은 하나도 없잖아. 아마 남편은 그 후로 나에게 몇 일 동안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돈이 필요하게 될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걸 생각했는데 계획이 없어서 그 댓글에 반대했어요. 그런데 결국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나는 정신을 잃었고 돈을 고려해서 사업을 준비하려 했는데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겼죠. 그래서 멘탈이 망가졌어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자신 없어졌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결국 그 결정을 허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이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되리라는 예상을 해봤다고 말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본인 아들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돈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웠는데 서로 도와주고자 한다고 해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부작용이 있었죠. 따라올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돈을 들여 다음 남편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자 그때부터 서서히 저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랬어요.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다면 그 어비의 사업을 도와주고 사업을 물려받았을 테고 가정도 튼튼해졌을 텐데 여자가 2살이면 어딘가 쓸모없는 게 아니었을까요? 기집애가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법인데 우리 아들이 사업을 잘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어서 큰일이에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하고 누가 누구에게 물려주겠어요. 나중에 그 집은 정확히 나눠서 가져갈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애들이 스스로 일을 잘하는 애들이고 똑똑해서 사업도 상을 톡톡 받아오는 애들이니까 사업 안에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지원만 잘해주면 그만큼 걱정 없다고 하죠.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게 많아요. 제비는 사업이 번창하면 마음도 변할 텐데요. 사업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딸들이 손을 놓으면 말아먹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단속해두는 게 중요해요. 아이쿠, 그게 진짜 편견인 거 아시죠? 저는 사업할 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 대표로서 우습게 보거나 깔보는 사람도 없었고요. 돈도 잘 번 것 같아요. 여자가 무시당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능력만 있다면 다 성공할 수 있는 문 열린 시대라고 말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 아들이 사업에서 손 잘 됐으니까 이제 알아야겠지 않나요? 분명히 당신보다 더 잘 될 거예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너도 더 번창할 수 있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지만 제 친구도 중요하니까 제가 그와 함께 가겠어요. 아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업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알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잘할 거라고 믿어야죠. 그녀는 또한 자신의 시댁 가족이 있었을 때 친정엄마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가야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시고 오게 되었어요.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요양해 주세요. 나도 딸인데 하나뿐인 엄마가 다친다니 걱정돼서 시골에 내려가서 함께 지내자고 생각했어요. 딸들도 걱정하고 남편은 요리를 못해 아쉽지만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셨어요.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한 주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며칠 전에 사돈 어른이 너네 집에 올라왔대. 다 언제 시골로 내려가신 건지. 아들이 불편해하는 게 보였나 봐. 다리 다 나을 때까지 좀 모시고 있을게요. 남편은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더니 좀 양해해 주세요. 남편도 힘든 일 있으면 내게 말할 텐데, 하지만 왜 그런 소리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라서 말 안 하는 것뿐이에요. 사돈 어른 앞에서 불편하다고 말하기엔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 아들이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직접 해결해야지요. 내조 타령 같은 소리 지금 할 필요 없어. 남편의 일상을 모른다 해도 얼굴만 봤을 뿐인데 내조 타령을 하니까 정말 짜증나. 결국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병시중 들었어요. 다리 다치면서 마음이 힘들어진 걸까봐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나 봐요. 이제는 지금은 과수원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인지, 그냥 오래 걸어서 무릎이 아프고 병이 생기는 건지, 무릎에 물이 차오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과수원을 천천히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엄마도 늙으셨고 편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물론 과수원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지만 나이 먹어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고 몸이 좋아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아요. 얼른 정리해야 하지만 엄마처럼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냥 나 혼자 쉬고 싶어요. 물리치료와 약물을 꾸준히 써서 다리는 금방 낫고 친정엄마를 돌봐주니까 몸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업하기 싫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얼른 과수원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부었던 몸도 좋아지고 눈도 괜찮아져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식당에서 도와달라고 하셔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안심이 되네요. 일어나서 내가 알아서 써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돈을 벌 수 없어서 집에만 있으니까 참 답답했어요. 돈을 벌어서 쓸 때는 눈치 안 보고 샀던 것들을 따지고 계산하고 나폴린도 봐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서 일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오늘만 나와서 일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10만 원을 주셨었죠. 이번에도 똑같겠지요. 제게도 용돈이 필요했는데 다행이네요. 열심히 일할게요.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이 띠걱대서 오늘은 안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일주일에 5번 나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으로 주겠다고 해서 기쁘게 받았어요. 집에만 있더니 몸이 빼곡해져 죽을 것 같았는데 월급도 두둑하게 준다고 해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잔소리를 해도 어떤 직장에서도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한 달이 저절로 지나갔는데 월급이 정말 두둑했어요. 좋은 일은 끝에 나쁜 소식이 따라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요. 마침내 무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물을 빼야 한다는데 큰 수술은 아니고 주사로 물을 빼주거나 시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물을 빼는 건 무서워서요. 말이야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은 꽤 걸린데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하고 나는 과수원 정리하다가 아예 일을 안 하고 있잖아. 농사를 지금 지워봐야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돈이 좀 넉넉하게 필요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딱 월급 받은 거 어떻게 알고 엄마. 계좌로 돈 보낼 테니까요. 아예 지금 보내야겠다. 전화 끊고 바로 송금할 테니까 확인하셔요. 넉넉하게 필요하다 하셨으니까 월급 받은 거 고스란히 친정엄마 통장으로 싸드렸죠. 근데 글쎄 옆에서 도끼 눈을 뜬 시어머니가 저에게 버럭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사돈이 통화한 거니 안 받은 월급을 지금 사돈에게 다 보냈다 이 소리야. 예, 저희 친자 어머니 무릎에 물이 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과선 일에서도 이제 손 떼셨고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다 하셔서 보내드렸어요. 아이 왜요 하이고이 미치네. 그러니깐 지금 그 도도 한 번은 노인네한테 내가 본 월급을 다 준다고 내 식당에서 일해서 내가 준 그 월급을 아이고 예 내가 정신이니 우리 아들이 사업한다고 지금 피똥 싸는 걸 몰라서 그래 돈 없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는데 죽겠다고 하더라. 내가 왜 굳이 싼 외국인 노동자들 내버려 두고 너한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겠니? 다 티 안 나게 우리 아들 도와주라고 준 돈이구나. 그
노인네한테 전부 다 보낼 줄 알았으면 월급을 너한테 안 줬을 거다. 애초에 너를 고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앞으로도 월급 다 친정엄마. 시어머니 잔소리를 해도 어떤 직장에서도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한 달이 저절로 지나갔는데 월급이 정말 두둑했어요. 좋은 일은 끝에 나쁜 소식이 따라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요. 마침내 무릎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물을 빼야 한다는데 큰 수술은 아니고 주사로 물을 빼주거나 시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물을 빼는 건 무서워서요. 어머님께서 왜 그러세요? 저가 그 돈을 말한 이유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돈이라고 말했었어요.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잘 안 돼서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돈이 부족해서 식당 담보대출을 받았대요. 사업을 하면서 큰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어머님은 저를 버린 거 아닐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돈을 주기 시작했을 텐데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니까 화가 나셨던 거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돈은 저의 것이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번쯤 돈을 드린 적은 있지만 매번 주는 것은 아니었고 수술비를 지불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시고는 손님들이 밀려오니까 마루 라이터가 되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겠다고 말했더니 어머님이 틈틈이 나를 봅니다. 지금 식당이 정말 바빠요. 보이지 않아도 너는 7시까지만 일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사람이 일이 많으면 도와서 일을 더 하고 가야 해. 오늘은 일 좀 더 하고 가야 해. 이해하니? 퇴근도 못하게 해놓고 월급을 다시 친정 엄마한테 주는 것 때문에 신경 써야 해. 결국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 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식당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밥 먹으면 딱 좋겠다고 평화롭게 대답했어. 정말 안타깝다. 아무튼 이렇게 누구들의 눈치를 살피며 일하다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식당으로 온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 시어머니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며 뭐라 하기도 전에 반찬과 밥을 가져다 줬어. 엄마, 나는 조림을 먹고 싶어. 오늘은 조림이 안 될까? 아이들은 매운 걸 좋아해요. 칼칼한 조림 하나 해주세요. 그래? 기다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분개하여 말이야. 너네 시아버님이 여기서 일하면서 번 돈을 보내주고 있대. 알고 있어? 어머니, 아무도 그걸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정엄마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매번 보내주고 있잖아. 이번에도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계속 그런 소리를 해? 이야. 첫 월급을 받는 건 맞지? 왜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너희 친정엄마의 식당에서 몇 년 일했어? 그래, 첫 월급이나 뭔가를 보내준 건 맞지? 그 노인은 내가 일을 했고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잖아. 알았어. 정말 수술비가 필요하다니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 아니에요. 억지로 한 구실을 만들어라. 며느리가 요즘 식당에서 일을 시켜주고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 제가 월급을 다 가져가셨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려고 생활비를 좀 주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이 주면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방을 일시키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까지 사돈이 다 가져가면 안 되겠지요. 앞으로 사돈에게 돈을 보내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이, 우리 식당의 돈 중에 사돈이 가져가야 할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보는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제 얼굴까지 빨개지는 기분이었어요. 쟤한테만 잔소리를 하면 충분한데 굳이 친정엄마께 전화해서 그런 대화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맞아요. 아이, 우리 딸을 그냥 공짜로 부려먹겠다고요? 제가 딸에게 받은 돈은 사돈이 그냥 주신 돈이 아니라 우리 딸이 노동으로 번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사돈이 신경 써야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제 의도한 이야기입니다. 과수원을 팔았거든요. 세금을 내고 뭐하고 한 번씩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딸에게 치료비를 좀 빌렸습니다. 사위에게 이야기했는데 사위 사업이 힘들어서 식당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 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돈에게는 사돈의 노무나 다르지 않은 식당인데 그 식당까지 담보로 잡아놓다가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과수원을 팔게요. 상격을 당하면서도 결국 눈물로 사위에게 쓴소리를 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얘기를 하기에 엄마의 마음을 우선시하며 사위들과 좀 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가족 간의 이해와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돈을 사돈이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야. 그럼 어서 가서 달라고 해야 해. 엄마가 이미 그런 말을 했는데 난 달라고 해야 한다고 주실 거라고. 어휴, 엄마가 가서 빌어야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지? 내가 가서 달라고 하면 주실 거야. 자고로 집안의 남자가 잘 되어야 그 놈의 남자 타령, 아들 타령. 사업하고 퇴직금 다 날려먹고 빚도 잔뜩 지은 주제 무슨 아들 타령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 남편이 회사에서 일할 때도 여자인 제가 사업해서 돈은 더 잘 벌어왔었다고. 돈 잘 벌 때 나우리 며느리 딸이 최고죠. 이제 돈도 못 벌고 어머니가 식당 와서 아르바이트 하니까 아주 며느리 딸 알기 쉽겠어 앓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이제는 엄마의 과수원이 팔린다고? 우리 엄마가 최고야. 절대 싫어. 엄마가 안 주겠다는데 왜 난 빌어야 해?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모르게 해서 남편놈이 눈을 뒤집었어. 시어머니 머리치를 받았어. 귀한 아들 내존이 뭐니 하더니 아들한테 머리치를 받은 꼴이 웃깁니까? 손님들도 많았는데 그 꼴을 동네에 다 보여주고 있겠어. 난 일부러 머리치를 잡고 흔드는 이성 나간 남편을 말리려고 한 적도 없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당장 물건값 못 내고 망했어.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해. 엄마가 다 망쳐서 8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죽어도 엄마가 책임질 거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머리카락을 뽑으며 내 잘못이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너는 벌써 내 빈이나 강 건너갔는데 뭐 소용이야. 친정 엄마에게 빌어야지. 아이고, 똑똑하네.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죄했어? 너 남편 좀 알려봐. 우리 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도와주긴 뭘 도와줄 거야? 싫어요. 우리 집을 무시하고 가지고 놀아서 돈을 안 줄 거야. 나의 거절에 망연자실한 남편이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대금을 처리 못해서 집에 차 앞 딱지가 붙을지도 몰라. 다 엄마 탓이야. 다 망했어. 우리 집에 딱지가 붙으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 할까? 남편은 자존심 상해 힘없는 몸으로 울고 있었다. 친정엄마가 과수원을 정리한다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래? 양식 주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업이 망하고 빚을 다 갚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입방정이다. 모든 상황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동안 어머니는 당신을 보며 우는 것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망하면 스스로도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혼할 경우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서 시댁에게 매달리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만 나가는 행동이 있었고 중간중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엄마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 같다고 느끼셨는데 엄마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자신의 미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돈 문제에서 친정엄마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원망이 집안 집기까지 형편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내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인연을 찾고 힘차게 살아가세요. 살아볼게요. 그 뒤로 뭐 뻔하죠. 남편은 이혼 못한다고 버티고
시어머니는 돈 좀 지원해 주라고 허구한 날 전화하래. 이혼 소송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더 비겨들 먹이고 싶어서 제가 시어머니 식당 그만두자마자 시어머니가 저 대신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해 쓴 거 바로 신고 때려버렸어요. 걸릴 게 많더라고요. 최저 시급도 안 주고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부려먹은 거였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놈은 제가 여해 벌었던 돈이 더 많았고 재산 기여도도 제가 더 많이 했다고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온 덕분 재산 60% 저에게 줘야 할 상황이 되었죠. 원망했지? 재산 분할해야지. 정말 갈고들 잃었다 이 말입니다. 남편놈이 시댁으로 들어가면 시댁집이 빨간 닭지 붙으려나. 일단 저희가 살던 집 처분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 이혼 소송 끝에 딸들은 제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나이들이 아직 대고 사춘기라 이혼하는 부분에 대해 너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딸들은 묵묵히 우리 부부의 의견에 따라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재산 분할도 받기로 했지. 친정엄마가 과수원 정리한 돈을 저랑 동생에게 나눠주신 덕분에 금전적으로는 나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가 딸들을 홀로 키워야 하니 그게 마음이 쓰신 건지 친정엄마께서 저랑 같이 살 집 구하신다고 서울로 아예 올라오셨어요. 수술도 서울에서 치료도 쭉 서울에서 받기로 하셨거든요. 시댁 인간들이요. 아들 타령 그렇게 하더니만 쫄딱 망했죠. 그래서 딸 하나 잘 키우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앞으로 저도 보란 듯이 제 딸들 잘 키워보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모든 싱글맘들을 응원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